그런데 아마 이 일은 또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도대체 그 사람을 왜 검찰은 법원에 넘겨보지도 않고 구속영장에 대해서 뭐 기각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정확히 기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려가 맞는 거죠. 김성우 그렇죠. 씨, 이광우 씨, 예.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네. 지금. 그게 혹시나 이런 이 폭동에 시그널을 준 효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검찰 또한 지금 아직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연히 범죄 예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되죠. 법원 폭동 이후에 검찰은 막 지금 전담팀까지 구성해가지고 예. 막 구속 수사 원칙으로 하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법원의 체포영장을 막아선 그 사람들, 핵심 경호처 관계자들을 그냥 풀어준다? 그리고 이걸 반려라고 나왔는데요, 네. 뉴스에. 정확하게는 검찰은 세 가지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청구하거나 법원에 네. 아니면 기각하거나 네. 아니면 보완 수사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기각을 했는지 보완 수사 요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안이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구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만연히 석방하라고 하지 말고 혹시나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증거가 지금 부족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심증은 있으나 아직 물증 그렇죠. 같은 왜 그러냐면 지금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경호처의 그 부하 직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시간이 촉박해서 잘 못했을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요거에서 빨리 지금 보완 수사를 해와라. 그러면은 우리가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이번에 저 기각일지도 모르겠네요. 혹시나 예. 그죠? 그러면 이게 진짜 네. 폭동에 저는 김성훈 씨 같은 사람도 뭐 구속이 안 되는데 네. 우리 이 정도 해도 뭐 우리 훈방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니냐? 또 네. 어떤 국회의원은 훈방이라고 또 뭐 확성기 잡고 얘기도 하는데 이런 착시 효과 이런 시그널을 준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당연하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던 극우 유튜브는 돈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예. 그러는 것이고요.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대선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벌여서 국면을 전환시켜 보기 위해서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윤곽근, 석동현 이 변호사들은 이참에 잘 됐다 내 이름이라도 잘 팔아보자라고 해서 자기 의뢰인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자기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윤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범할 수 있는 한계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김성훈 차장이 그동안 했던 악행만 보더라도 구속하고도 넘치죠. 차고 네. 넘치죠. 그날 1월 3일 날 분명히 영상에도 다 잡혀 있습니다. 그 어깨를 걸고 그리고 인간띠를 하면서 막고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계속 독려하면서 지휘 감독하고 있는 게 김성훈, 이광훈이 두 명이 네. 계속 하고 있는 게 영상에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계속 조장하고 교사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나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고 출두하면서 나온 내용 얘기만 보더라도 뭐 그 생일 파티를 한 게 뭐 동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네.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사회 격리하는 게 맞는데 지금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이 이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저는 여기에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정도 결정하려면 자기 스스로 결정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매우 대검에서 분명히 관여가 돼 있는 거죠. 무조건 이거는 청와대의 의견, 그러니까 지금 예. 대통령실의 의견, 그리고 민정수석실 의견을 다 받고 거기에 오더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검은 여전히 이 윤석열이 살아 있다. 윤석열을 대신하는 지금 민정수석의 얘기, 그런 얘기에 많이 좌우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사하고 검찰총장하고 또 특수관계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래서 또 아까 초반에 제가 그 얘기도 드렸고요. 반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해주셨으니까. 네. 근데 김성훈 때문에 지금 정의의 편에 섰던 경호처 직원들이 모두 지금 불안한 상황을 계속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하겠죠. 왜 더 불안하냐면 저도 이제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김성훈 차장을 원래는 처장을 시키려고 했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박전준 처장이 오게 됐죠. 그래서 박전준 처장이 오고 나서 김용현 처장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 그리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관행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워낙 말이 많아서 조사를 좀 했었다고 합니다. 박종준 처장이 와서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했다. 조사를 해서 김성훈의 어떤 악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김용현의 경호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직원들이 워낙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나서는 경호처가 망한다라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직원들 면담도 하고 막 했었는가 봐요. 지금 나와 뭐 안마를 했느니 뭐 그 뭐 풍선을 불었느니 뭐 노래를 불렀느니 이런 얘기들도 그 조사 과정 속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분출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김성훈이 어떤 악행을 했는지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려하셨던 그런데도 뭐 좌천시키거나 자르거나 이런 걸 못했네요. 전혀 못했죠. 네.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거나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제대로 뭐 습득을 못했거나 그렇지 않고요. 이미 조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경호처에 압수수색 한번 하고 경호처에 대한 수사 딱 하루만 하면요. 구속할 이유는 차고 넘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서 풀어줬다고 하는데요. 증거인멸에 대해서 폰도 안 가져갔다. JTBC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가, 삼청동 안가에 있는 거 CCTV 뭐 삭제해라 등등을 지시했다는 증언들도 다 있었는데요. 명백하게 증거인멸을 이미 시도한 사람한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요. 충격적이죠. 네.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향후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물어야 될 것으로 보고. 검찰은 왜 이렇게 감싸고 갑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그래 제 처음에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일단 보면은 구속영장 요건 자체가 도주 증거인멸 우려고요. 예. 예. 증거인멸은 핸드폰 놓고 왔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죠. 예. 안 낼지도 몰래 빨리 찾아야 돼. 그리고 이미 또 폰도 바꿨을 거고 예. 아마 뭐 삭제를 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는 세 가지 요건이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예.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그리고 예. 재범 우려인데 어허. 아니 지금 다시 또 그 돌아가 가지고 그 밑에 경호원들 야, 누가 내 말 안 들었어 하면서 지금 위해를 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또 그 경호차장으로 돌아갔고 또 재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치소에서 그렇죠. 뭐 숙식을 예. 한다면서요. 예.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 법원 체포영장을 저지한 것만큼 더 그거보다 더 중대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이 수사 초기에 이제 검찰이 또 뭐 얼굴을 바꿔서 정의의 사도인 양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수사 속도를 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께서도 아니 검찰이 하면 더 잘했을 텐데 그런 그리고 적이 있죠. 예, 그 1차 집행의 시도가 이제 무산되면서 더 검찰이 했으면 금방 잡아들였을 맞습니다. 텐데 이런 얘기를 하셨을 텐데 이번 그 그 구속영장에 대한 반려를 보면서 검찰에게 맡겨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가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공수처가 이제 영장 청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검찰의 힘을 빌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많은 이제 평가들은 하지만 검찰에 의해서 계속 그 영장이 집행되고 영장이 청구되는 그런 상황이 그대로 놔뒀으면 검찰은 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경찰만 수사해가지고 검찰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영장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서 했으면 검찰의 반역사적 준동은 이번 건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우리가 봤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 내란 특검이 지연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검찰총장 출신이 내란을 일으키고 예. 그것을 검찰 출신이 변호하고 예. 그리고 또 검찰이 그것을 또 수사하고 예. 이런 검찰공황의 모습이 다시 모여서 내란 특검이 지연되는 거가 얼마나 우리가 그 남기지 말아야 될 역사적인 이 사례가 됐는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빨리 지금 그 재가를 해야 될 텐데 최상목 그자는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네. 계속 지연되는 건데 최상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중도층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예. 그리고 국힘을 많이 지지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최상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은 조국혁신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상목 그대로 놔뒀다가 우리가 봐야 될, 보지 말아야 될 꼴을 너무 많이 볼 것을 아직도 한 2, 3개월은 계속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나라권은 어제 보셨듯이 선을 완전히 넘고 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나라가 돼버린다. 이 얘기를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내란에 대한 조사 검찰에 맡겨서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꼴로 간다는 우려들이 너무나 큽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반드시 이번에는 내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전 국민적 어떤 열망과 압박으로라도 통과를 시킬 수 있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